민경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민희 의원님을 처음 뵀던 장소가 CPEC 행사였고 맞습니다. 그때, 플로리다에서 했던 올랜도.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셨어요. 네, 연설했습니다. 한 20분 하셨는데 너무 연설 잘하셨습니다. 아, 20분 같이 생각되지만 6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네. 만족스러운 내용이었죠. 그 시간을 짧게 하라는 예. 압박감이 있어서 네. 제가 그 관중들이랑 좀 호흡을 길게 갈 수 있었는데 네. 그걸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내용은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외치셨던 분이 민경욱 의원이셨습니다. 어떤 점들이 이거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구나 하고 확신 갖게 됐나요? 좀 요약하자면. 사실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저는 그 공천에서 배제되는 네. 아주 그 심각한 상황에 네, 있었습니다. 알죠. 그래서 네. 다시 공천을 받긴 했지만 2주일간은 제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네. 받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새벽 예배를 가는 것밖에 제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제가 공천자가 아니니까 못 가지만 네. 새벽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 속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이 된 다음에 할 일로서 제가 제 입을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총선 뒤에 한반도에 몰아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저를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그럼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알았느냐. 딱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니까요. 일어난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공천을 받고 당연히 당선이 되고 네. 그래서 재선 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당이 원내의 다수 당이 돼서 네. 그때까지 민주당이 만들어온 악법들을 다시 이제 돌리는데 네. 많은 이제 공력이 필요하고 서로 이제 싸움이 있을 텐데 그때에 내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때 이제 쓰임을 좀 받겠구나.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때도 대통령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했던 기도예요. 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정선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당일 투표에서 6천 표를 이겼는데 당일 네. 투표 이렇게 많죠. 예. 3천 표를 이겼는데 네. 그러면 이게 작은 이 사전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 한 1,500표쯤 이기면 예.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대세의 당일 투표에서 법칙. 앞서면은 사전 투표에서도 앞서는 게 원래 맞는 당연하죠. 거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3,000표를 이겼으면 여기서 한 1,500표쯤 이겨서 4,500표 차이로 이기는 것. 그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졌어요. 져서 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쪽에 3,000표를 이겼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요만한 데서 6,000표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상했거든요. 거의 이상할 수밖에 이상해서 없네요. 예. 이상한 거를 알 수 있는 계기도 제가 그 기자를 하면서 네. 그런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인 수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기자 촉으로 딱 맞습니다. 느낀 거죠. 기자의 촉으로 느끼고 기자의 확신이 예,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새벽에 했던 기도가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어진 소명이구나 네.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온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라고 두려움이 없고 그랬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다시 하고 싶은 뭐 생각 그런 거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또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가장 무서운 게 프레임이거든요. 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 불복 네. 프레임이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네.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선거는 만국의 병이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자명한 현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싸워온 겁니다. 예, 국힘당 내에서도 압력이 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개개인의 후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이 많은 사람들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에서 제가 부정선거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당협위원장에 잘라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뭐 이준석
이준석. 같은 하태경, 뭐 부정선거 김근식,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부정선거 네. 없다고 하는 사람들, 김종인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가장 큰 이 피해자인 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저를 몰아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피해자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쓸까 말까인데 네. 아니 한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막 그랬는데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네.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공천에서 자꾸 네. 배제가 되고 그런 것도 있게 됐죠. 네.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저를 그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8개의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8개 재판을 넘겨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 근데 뭐 지금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만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전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경찰서에서 무슨 조사를 받은 일조차 없는 제가 한꺼번에 뭐 한 10여 개의 네. 그 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고 그러면서 심적, 물적, 물질적으로 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친구들도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좀 다음에 그만 그렇죠.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벌이가 없으니까 벌이가 없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아내가 저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 이 아빠가 혹은 남편이 그 5년 동안 네. 줄기차게 싸워왔던 이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예. 나서서 싸우는 걸 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가족들의 마음은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정선거 싸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라는 건 처음부터 그거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그래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잘 네. 왔는데 그 과정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부터 민희 의원님이 한국에 부정선거 만연한다고 할 때 언론에서는 안 다뤘어도 제가 만난 보수 진영 분들은 입만 열면 부정선거를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거는 원 기자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네. 그런 분이시니까 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다면 피하고 얘기도 못했을 네, 겁니다. 네. 그 기자님도 4년 동안 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저도 탄압 엄청 당했죠. 특히 유튜브가 바로 그냥 스트라이크를 매겼어요. 그랬죠, 부정선거 그랬죠. 하면서 그다음에 예. 구독자 못 늘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수익 금지. 저도 상태로 그렇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아주 동명상련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그게 부정선거 이슈 때문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계엄을 선포하시네. 그러더니 금방 또 거두어들이네. 그러더니 이거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냈다.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뭐 헌법 기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네. 선관위, 뭐 대법원, 뭐 이런 것, 헌법재판소 이런 것에 보낸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됐죠. 전율을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며칠 동안은 멍하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 한 5년쯤 됐을 때는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런 모토로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런 거를 다 거치고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속에서도
부정선거 속에서도 당선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니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심지어 제 지역구에 자기 비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 공천을 컷오프 시키고 그 친구를 공천을 내보냈다고요. 내보내면 뭐합니까? 부정선거로 떨어지지.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쭉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부정선거 얽힌 게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2년 반 동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아주 정말 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권한과 자기의 직위와 이 모든 것을 걸고 정말 한판 큰 승부를 벌이고 있어서 정말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 같은 건 전부 다 사라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까지 와서 그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온 게 부정선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제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위층의 사람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외쳐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고위직에 앉아 계신 했습니다. 트럼프 좀 접촉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전하셨나요? 네. 그저께 밤에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질문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한국에서 온 정치인이다. 한국에서 온 민경욱인데 국회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대변인도 했다. 4년 전에 내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떨어진 희생자로서 그거를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나 트럼프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다. 심지어 조심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다음번 부정선거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다. 근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선거를 딛고 다시 대통령이 됐고 와신 상담 속에 부정선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한때 그는 내가 세상에서 부정선거를 제일 많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까지 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부정선거를 많이 하는 사람 저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사람.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3위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알게 됐는데 2달 전, 석 달 전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만 이 한 가지 목표로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이후로 구속돼서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고 탄핵 위기에 몰렸다.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다. 다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웠다는 이 자유세계 그 우방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으니 거기 마이클 베넌, 스티브 베넌 씨가 됐든 미국이 됐든 미국인들이 됐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친구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의 그 질곡 위기에서 좀 구원해 줘라 그런 이제 부탁을 했고요. 스티브 베넌 얘기는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준비가 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랩까지 가세를 해서 매출랩은 이제 대통령을 구속되기 전에 극비리에 방문해서 만난 탄핵 직후 그러나 이제 구속 직전 이제 만난 때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심각한 상황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그 실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는지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다음에 이제 뭐 프레드 플라이츠도 있고요. 오늘 스티브 예이츠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부정선거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이유 같은 것을 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 이제 스티브 베넌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분의 귀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잠시 전에 끝났던 우리 그 KCPEC 네, 부정선거 이슈. 네. 주제로 한 부정선거 이슈에 고든 창, 뭐 그랜 뉴섬 등등 네. 탕 네. 대사님 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5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계속 이렇게 따라온 면은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고 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부정선거를 꿰고 있다는 사실을 네. 발견하게 된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는 이 미국의 언어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신뢰감이 높아지지만 또 우리 한국인들이 볼 때는 외국인들조차 이렇게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다. 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이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잘 정리된 자막과 예.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기 민 의원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선거 이슈를 다뤘는데 윤 대통령하고 몇 번 그래도 교감이 있지 없었습니다. 않았을까 하는데 네, 전혀 없었어요. 없었나요? 거기에 그게- 대해서도 좀 놀랐을 것 같고 어떻게 예. 그래도 민 의원 너 의심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었겠고 아니요, 굉장히 그게- 동태를 좀 조심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제 시끄럽게 떠들었던 저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사전 교감이 있지 네. 않았냐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2년 반 동안 시민사회 수석이 부정선거 관련된 시민단체의 장들을 모아서 네. 몇 번의 간담회를 했었어요. 네. 거기조차 저를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행정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나는 안 불렀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의원님 하지만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예, 이제 그랬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뭐 성격이나 말을 하는 저의 스타일상 네. 좀 뭐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을 만큼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저와의 교감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가 만든 모든 유튜브 동영상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니까 그건 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체포되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3월 초 내지 뭐 중순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물어봤는데 온 더 레코드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뭐 기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유는 학습 효과 때문이에요. 학습 효과가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이란 사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덩달아서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좌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덩달아서 부안해동하면서 아이고 나쁜 짓 했나 보지 뭐 아유 대통령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싫어 한번 떨어지는 거 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냥 휩쓸려 갔어요. 휩쓸려 가서 아무 죄가 없는 대통령을 5년 동안 옥살이를 시킨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 때 그때 그냥 다 같이 그렇죠. 별로 저항이 처음엔 없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 지금은 그때 있었던 것 때문에 똑같이 바보같이 당하지 않겠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의 학습 효과고 대통령으로 보면 대통령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탄핵에 이르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걸 막아야지 탄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은 저항을 포기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나를 그냥 올가 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있죠. 네. 중요한 그 법률적 네. 상황마다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기는 어떻습니까? 지지율. 네. 지지율도 지지율이 지금 50% 넘어섰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10% 미만이었어요. 4%까지 내려가셨죠. 그렇죠. 4%까지 네. 내려갔어요. 지금은 51%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중의 학습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게 2030. 2030이 지금 몰려들어서 매일 하나씩의 노래를 만들어낼 정도예요. 네, 네. 그 2030은 잃을 것이 없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볼 때 이번에 상황은 지난번 무기력하게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는 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네. 싸움이지만 또 미국의 태도도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태도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도움도 청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원 기자님대로 저는 저대로 또 많은 2030대로 정치는 정치인, 법률가는 법률가대로 우리가 또 본인은 본인대로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싸움이다. 지금 다큐멘터리도 우리가 만든 게 4개인데 지금 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2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존재를 모를 텐데 그렇게 사람들을 알리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도 정치적으로 좀 더 지금 화제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정계 복귀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열리고 있다고 봐요.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좌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게 다음에 실현이 된다면요. 그거는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을 앞세우진 않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